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전세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어느 날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살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급락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갑자기 금리가 너무 많이 뛰었죠. 솔직히 그 누구도 이렇게 금리 뛸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금리가 뛰게 되면요, 매매값은 둘째치고 전세 가격부터 하락시킨다 말씀드렸어요. 또한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높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을 일으킨 투자자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자는 뭐 그래도 버티면 되는데 투자자가 못 견디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반면에 대출금리와 전세값 하락에 매수자가 완전히 실종된 게 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급할 때 찾는 마지막 선택지가 무엇이죠? 바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한테 매수를 권하는 겁니다. 전세를 거주 중인 것 자체가 무주택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분양을 받은 사람이면 이미 집주인을 다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잠재 수요일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 또 하나 그 사람은 현재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살기 좋다면은 그 지역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 특히 자녀가 학교에 다니잖아요. 어지간하면 이동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제안하면 살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거 2, 3번 하는 거 굉장히 번거로운데 그 번거로움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동산 침체 신호가요,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매매 계약이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하락 시기에는요, 매매 가격이 전세가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매매값과 전세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졌지만 그 사이에 그것이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욕심내면은 매수가 가능한 수준까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입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요,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가 좀 좋을 필요가 있어요. 세입자가 나의 계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굉장히 임차인한테 까칠하게 굴었어요. 그럼 굳이 하락장에서 이 나쁜 임대인의 집을 사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내가 왜 그 사람이 이익을 실현시켜줘야 돼? 지금 집값 많이 떨어져도 나 그 사람 얼마에 사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이익 실현시켜줘야 되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세입자가 그 집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이런 연락 받으면 좋은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재앙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젊은 층은요, 주거를 옮겨 다녀요. 20대에서 30대 초는 보통 혼자 거주하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복도용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리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녀 태어나면 바로 이사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일반적으로 25평 이상 아파트를 선호하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임대인, 집주인이 집을 사라고 연락받을 때 만약에 내가 선호한 주택이 아닐 때 매수 제안을 받으면 좋은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장기적 거주 계획이 없는 주택의 매수 제안을 받았다는 건요, 여기 뭔가 좀 위험 신호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나는 전세금 못 돌려주니까 네가 이 집을 사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이 집에 장기적으로 거주 계획이 없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솔직히 예후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안 구해졌네? 이제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수를 할 것인가 또는
경매를 붙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일반적으로 경매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이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나의 보증금을 채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감정평가 받고 그 이후에 경매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낙찰되겠습니까? 유찰되고 이러면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경매 낙찰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을 경우에 특히 매매값과 전세값이 유사할 경우에 전세값이 매매가격 낙찰률에 따라서 상당 부분을 손실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1억짜리 빌라의 낙찰가율이 7천만 원이야. 근데 나는 9천만 원에 전세 들어갔어. 2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손실 위험도 감안을 해서 경매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냐? 일단 내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인수를 해서 나중에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파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전세 난 상황에서는 이런 비선호주택 팔리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경매 들어가도 낙찰가율이 형편없으니까 사정이 나아지길 기다린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되고 있지만 특히 내년과 내후년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매매값 대비 전세값이 80%가 넘으면요 무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 가입 전세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아직 2분의 1 이상 경과 안 했으면요, 전세계약의 2분의 1 이상 경과 안 했으면 가입 가능하니까 가급적 꼭 알아보시고요. 내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분양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거 필수예요. 왜냐면 제때 전세 보증금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전세 가격이 5억 이런 집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전세 가격이 8억이고 현재 떨어져서 매매 가격이 9억 이런 집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집을 조심하시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만약 거주의 만족도를 느끼는 집에서 매수 제한을 한다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애들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라 그러네. 안 그래도 이 지역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집주인이 사라고 하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된다? 원하는 가격에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자, 원하는 과정에 맞추는 과정 간단합니다. 엄살을 피우면 돼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어려울 것 같아요. 사장님, 저도 사고 싶은데 힘들어요. 집 깨끗하게 해서 잘 보여줄게요.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집 보여주면 누가 사버리면 어떡하나요? 일단은 그래야 금매가 늘어나거든요. 내가 그 지역에 집을 살려면요, 일단 내가 살던 집도 금매로 나와야 금매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잘 보여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집을 잘 보여줘도요, 어차피 역전을 사는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뚝 끊기거든요. 투자자는 전세값 추가 하락을 두려워해서 못 사고, 실수자는 금리 때문에 포기를 하기 때문에 매수자 안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체감 못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좀 매머드급 단지에서 진짜 초초금매로 팔면 거래는 간간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년엔 그것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마지막 제안을 하겠죠. 얼마까지 가능하신데 그래요. 자, 맞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이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 살려면 열심히 부동산 알아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초금매 현황을 분석하고 그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제시를 한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 잡으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다른 초금매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입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마 쇼킹부동산 영상 보시는 분들, 내년이나 내후년 초까지 전세계약 만기되시는 분들 내 집 마련 계획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한다는 기분에 들떠가지고 막 공인중개업소 가시는데 초초금매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막 잡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본인 전셋집이 빠지는 것이 확정될 때 그때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동할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 집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나가는 집을 덥석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동할 집 섣부르게 계약하면요, 큰 낭패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사연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번 겨울에는요, 언제든 입주 가능한 매물이 많을 거예요. 빠지는 것부터 걱정하시고, 빠지는 게 확정되면 그때 금매를 잡으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주변에 전세 거주하는 지인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은 세입자분들이 내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사는 게 어떻겠냐 하고 연락 왔을 때 이런 방식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요, 이런 영상 하나가 그 사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